행복한 동행 김양홍 TV의 김양홍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울 은현교회 최은성 담임 목사님 초청으로 작년 1월 27일 오후에 서울 은현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가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작년 발렌타인데이 날 최은성 담임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최은성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와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소자 소사 작을 소 아들자 작을 소 일사 이 소자 소사의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방이 아니라 가장 꼭대기 구석에 위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은 수많은 서적들로 쌓여있는 교수 연구실 같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참 포근한 방이었습니다. 서울 은현교회는 교회가 들어섬으로 인해 주변 집값이 하락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교회 건물 형태가 아닌 교회 건물 같지 않은 건물을 지었지만 오히려 건축문화예술 잡지 공간 스페이스라는 곳에 소개도 되고 해외에서도 교회 건물을 탐방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도 건물 외벽에 매립되어 있다 보니 심지어 교회 설립 초기에는 주변 작은 교회들을 위해 교회 이름까지도 표기하지 않아서 조폭들이 나이트클럽 언제 오픈하냐 하면서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은성 목사님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부 한인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알게 된 러시아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은성 목사님의 작년 2월 3일 주일 설교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사진 한번 보시죠. 최재형 선생은 노비였던 아버지와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멸시를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으나 거기서도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된 9살의 어린 최재형을 무역선 선장인 표트르 셰모노비치가 발견해서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무역선 선장인 양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6년 동안 여러 차례 세계를 일주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또 무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시베리아 철도 사업에 참여해서 고려인들을 대거 채용하여 철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공로로 러시아 황제를 아련하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최초로 러시아 크라스키노의 군수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군수로 받은 연봉 전액으로 우수한 고려인 학생들을 모스크바에 유학시켜서 인재까지 양성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연해주에 주둔한 러시아 군대를 위한 군수 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모은 엄청난 재산을 털어서 고려인을 위해 32개 학교를 세웁니다. 가난과 차별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정착과 자립에 힘쓰고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발간해서 고려인들의 계몽과 항일 사상을 고취시켰습니다. 또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하여 최초의 독립군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무장을 도와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거사도 최재형 선생의 지원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장관에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재산과 지위와 모든 것을 동포들의 교육, 자립, 자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최재형 선생은 1920년 연해주에 침입한 일본군에 의해 연해주 우수리스크 자택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분은 러시아 한인사의 제1의 인물이고 시베리아 동포의 큰 은인으로 추앙되어서 당시 연해주 일대에 사는 한인들은 하나같이 집집마다 최재형의 사진을 걸어놓았고 고려인들은 그를 따뜻한 난로, 태양 같은 사람이라 해서 최페치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군대에서 페치카라는 게 있었죠.
노비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최재형 선생이 따뜻하고 인자한 러시아 선장의 양자가 되어 최표트루 셰노비치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도 가난과 압제의 종로로 타는 동포들과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노비와 기생의 아들 최재형이 아닌 러시아인 최표트루 셰메노비치도 아닌 동토의 시베리아 땅의 따스한 태양과 난로 같은 최페치카로 칭송하면서 기억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는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최재형 선생의 존함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목사님을 방문한 날이 작년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우리가 그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총살형을 당한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일본인들이 상술 때문에 만들어진 날인데 우리가 어느 날을 더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동토의 따뜻한 난로 같은 삶을 산 최재형 선생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한번 되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티가 나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최은성 목사님 이제 방을 나서는데 문 앞에 위대한 사람일수록 평범한 하루를 충실하게 보낸다는 에머슨의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를 충실하게 보냅시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제자로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자소사의 삶을 삽시다. 러시아 추위보다 나라를 잃은 나의 심장이 더 차갑다. 최재형 선생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